두 개로 나뉘는 게 딱 그거밖에 없어. 자, 7번 봅시다. 이거는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 문화에 대한 얘기죠. 키워드가 문화에 대한 얘기인데, 이 윗부분에서도 문화는 이래 라고 해서 두 가지 특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해 라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 문장에 가서 갑자기 처음 보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해. 그래서 너네가 읽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쭉쭉 내려가면은 갑자기 이 단어가 여기서 왜 나오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엔 지금 이 문화에 대해서 이거기도 하고 이거기도 해. 이 두 가지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위에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해가지고 체크를 하긴 할 건데 처음부터 하진 않을 거고 제일 밑에 가면은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이미 체크를 해놨어. 그래서 그거 보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럼 여기는 이거지, 여기는 이거지 다시 체크를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장 보면은 인간의 문화는 seem to be infinitely 무한하게도 다양한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실제로 그 다양성은 take place 발생해. 어디서 발생하냐? 그 바운더리 안에서, 즉 한계 안에서 발생을 하는 거래요. 근데 이 한계라는 거 왜 만들어지냐면 물리적, 정신적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한계 속에서 다양성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일단은 키워드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돼. 인간의 문화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야. 근데 또 이거야 라 그랬지. 그래서 너네가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냐면 우리 이따 체크하겠지만 첫 번째 개념 뭐예요? 문화 어떻다? 다양하다 이거요. 일단 문화가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에 먼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바로 그러나 실제로 라고 하면서 그 다양성이라는 건 발생해. 어디서 발생해? 한계 속에서 발생해요 라 그랬으니까 다양하지만 경계가 있다는 얘기구나. 즉 한계가 있다는 얘기구나. 이 두 가지가 여기서 핵심 키워드예요. 그리고 나서 미스 뭐 할 거냐면 다양해 근데 한계가 있어. 다양해 근데 한계가 있어 라고 계속 할 거야.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랑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일단 같이 볼게요. 밑에 다 읽고 나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눈에 보일 건데 일단 지금 다양한데 한계가 있어 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다양해. 문화라는 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한데 얘네가 지금 뭐가 있어? 바운더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에 대한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요. 이렇게 경계가 쳐져 있기는 해. 지금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얘 들어줄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인간의 언어요. 언어 얘기 갑자기 왜 하지가 아니라 이 언어 뭐예요? 언어. 위에 거랑 연결시켜야지. 위에 나온 개념 중에 뭐야? 문화요. 언어는 문화죠. 그치? 한국어, 영어, 일본어 문화잖아. 우리나라의 문화. 그쵸?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이라고 보자마자 이 언어가 문화의 일종이구나 라고 위에 거랑 연결시키면서 읽어야지 너네가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문화의 한 종류인 언어는요 엄청나게 diverse, 다양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성에 대한 얘기했죠. 그치? 그래서 어떠냐면 달라요. 소리나는 법도 다르고요. 문법도 다르고요. semantic, 의미적인 것도 달라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나 문화라는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언어라는 문화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어때? 다양하고 달라 라고 얘기를 해줬죠. 다양성에 대한 얘기였어. 그럼 이제 3번 문장에서 뭐 할 거래? 근데 라고 갔잖아. 그럼 이 but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근데 뭐가 있어? 한계가 있어 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지. 그치? 위에 거랑 연결시켜야 되니까요. 자,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은 의존하고 있어요.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 보여지는 것에요. 독특하게 인간의 능력이라고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predisposition, 성향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이게 뭐지? 라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한계랑 관련된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지문 자체는 되게 짧았어. Where the range of sound, 이 소리의 범위가, 그럼 인간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소리의 범위는요, 또 extends,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넓혀질 수 있는데 어디까지 연장될 수 있냐면 from A에서 to B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라 그랬지. 그럼 이것도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간의 소리의 범위는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뭐라는 거야? 다양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려면 최대한 압축시켜야 돼. 위에 나온 거 개념이랑 붙여가지고 굉장히 단순화시켜야지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파열음이 있고요. 뭐 흡착음이 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양해요. 이렇게요. 언어만큼 소리도 다양해. 근데 그럼 반면에 라 그랬잖아. 그럼 또 여기서부터는 무슨 얘기 나와야 돼? 근데 한계가 있어요. 라는 얘기로 이어지겠죠. 근데 그 특징적인 소리는요. 어떤 특징적인 소리? 모든 세상의 모든 언어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소리는요. 여기서의 벗은 그러나가 아니라 only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그러나로 해석해도 나쁘진 않아. 그러나 뭐야? 소리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어떤 소리냐면 it부터 make까지가 앞에 있는 사운드 꾸며주겠죠. 어떤 소리의 일부일 뿐이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의 일부일 뿐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 소리에 대한 얘기 할 거야. 근데 소리의 범위는 굉장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양해. 그치? 근데 우리가 야, 세상의 언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일부일 뿐이고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리는 이 일부인 소리는 뭐라 그랬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만 의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한계를 지어주고 있는 거지. 이것만 소리야. 이렇게요. 알겠어?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한계를 규정짓는 건 뭐였어요? 능력이요. 언어도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고요. 또 소리라는 것도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한계를 지어주고 있는 부분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5번 문장에서 뭐라 그러냐? 또 다른 방법은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이라 그랬으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방법에 대한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1번은 이거였고요. 또 다른 2번은 이거예요. 라 그랬으니까 1번이랑 2번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5번에서 뭐라 그러냐?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근데 이 방법은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래. 뭐를? 복잡한 관계를요. 뭐랑 뭐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볼 수 있대요. 문화적으로 특징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과 the universal, 보편적인 것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다는 거야? specific과 universal에 대해서 여기까지 보고 왔어. 근데 그 관계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얘기해 줄게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4번 문장까지 봤을 때 specific hair 라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universal hair 라는 얘기 나온 적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갑자기 specific이랑 universal이 왜 나와?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얘는 우리가 그걸 봐왔대. 그쵸?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이런 방식에서 볼 수가 있대요. 이 방식은 미국의 남자애와 그의 믹스텍이라고 하면 멕시코 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 멕시코계 친구가 정서적으로 아니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대요. 지금 아메리칸과 믹스텍을 볼 거야? 라고 그랬잖아. 둘이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 계속해서 문화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얘네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대요. 뭐에 대해서 반응할 거냐면 빌라바 얘 뭐냐 애벌레 뭐 얘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어니언스 뭐 양파숲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걸 또 알 수가 있대. 그럼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 whether they feel like or disgust 걔네가 좋아할 수도 있고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니언 숲이라 그랬을 때 문화에 따라서 이거 너무 맛있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뭐야 이 양파숲이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렇게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결정될 거예요. 뭐에 의해서 결정될 거냐면 그들이 학습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래요. 음식을 인지하도록 학습하는 배우는 방법에 의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배운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뭐야?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문화를 인식하는 방법에 의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문화적인 차이요. 근데 delight and disgust 이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것은요. seem to be basic 뭐에 보여요? 기본적에 보이고요. 보편적에 보여요. 뭐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얘 들어주고 있었어.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메리카애랑 멕시코애가 있어. 간단하게. 근데 둘한테 음식을 보여줬을 때 한 명은 똑같은 음식을 두고 좋아할 수도 있고 한 명은 싫어할 수도 있어. 이건 지금 문화적인 차이죠. 그치? 근데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이 감정을 보인다는 거, 음식에 대해서 반응을 해 라는 건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음식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랑 연결시키면은 구체적이거나 즉 특징적이거나 아니면 보편적이래. 연결시켜줬죠. 색깔로 구분해서요. 특징적이라는 건 얘만 독특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 누구는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ecific은 이 부분이야 라고 연결시켜 준 거고요. universal은 보편적인 거 뭐야?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음식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건 결국에 똑같은 거잖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보편적이야 라고 해서 basic, universal 이라고 해서 똑같은 색으로 체크를 해줬죠. 그럼 5번 문장은 이해가 갔어.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럼 이제 위에 거랑 연결시켜야 돼. 그치? 위에서 우리가 읽은 것도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록색이랑 보라색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 1, 2, 3, 4 전부 다요. 자, 1번으로 가서 초록색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 헷갈리니까 쓸게요. 초록색과 보라색이었죠. 초록색은 특징적인 거였고요. 보라색은 보편적인 거였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찾아서 내려왔던 개념은 다양해와 경계가 있어 였지. 첫 번째부터 해결해 볼까? 다양성이라는 거는 초록색일까 보라색일까?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건 특징적인 걸까? 보편적인 걸까? 보편적인 거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야? 같은 거야 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거 굉장히 보편적인 거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 라는 얘기예요. 즉 다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결됐지? 베리어블이라는 건 초록이야 보라야? 초록이겠죠. 왜? 다양해요 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specific이랑 동의어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보라색은 어떤 부분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요. 이게 지금 보편적인 거, 공통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한계를 가진다는 게 굉장히 공통점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고요. 그럼 이제 얘 들어주는 부분에도 당연히 나와 있겠지. 2번은 어떤 색으로 체크를 해야 돼? 2번 문장은? 뻔하죠. 뭐라 그랬는데? 달라요 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것에서 여기서 확실하게 짚어줬지. 다양하다는 건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specific이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specific이야? 라는 걸 몰라도 달라요 라는 거는 뭐랑 반대되는 얘기야? universal이랑 반대되는 얘기니까요. 그럼 3번은 그러나라고 역접했으니까 당연히 보라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겠지. 그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라색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 어디에 체크를 해야 될까?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거. 여기요. 뭐라 그랬어? 모두는 이것에 의존해요 라 그랬죠. 모두 다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보편적인 거라고요. 공통적인 거요. 알겠어? 그래서 각각의 언어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에요. 다 똑같아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or are dependent upon 이 부분이 공통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뭐에 있어서 공통적이라 그랬지? 인간의 한계라는 그 점에 있어서요. 그걸 설명해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초록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specific해요.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 아까 얘기해줬잖아.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달라요. 저. 그럼 반면에 라고 얘기하는 이 distinctive부터가 보편적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어디에 체크가 돼야 될까? 보라색이요. 그럼 얘는 쉬울 텐데 3번을 했으니까 어디에 체크가 돼야 돼? 여기에요. 각각의 소리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모든 것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보편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죠.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던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4번 문장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까지 달라요, 특징적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거를 스페시픽한 거예요 라고 딱 정리를 해준 거고요. 위에서 한계라는 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그래서 보편적인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 다른 것은 스페시픽한 거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거고, 근데 이것과 이거를 같이 느낀다 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야 라고 정리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아까 이렇게 정리한 거를 이해할 수 있겠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diverse예요 라는 거를 각각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걸로 받아준 거지.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결국에 특징적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 다양하다라는 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어디서든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이 다양하는 건 어디 안에서만 가능해? 경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 결국에 똑같이 이 안에 있어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보편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 인간의 능력 안에서만 다양할 수 있어.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굉장히 다른 표현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쓴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냐면 해놔. A, B, C, D 뭐 이렇게 해놓고 지칭하는 게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A, B, C, D, E, A, B, C, D, E 이렇게 주고 뭐가 지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보기 되게 좋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얘 보면은 첫 번째 뭐 내용 자체는 간단했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굉장히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었으니까 인간의 문화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의 문화가 어떻다? 제일 처음에 가변적이고요.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한하게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가변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똑같이 무슨 얘기예요? 특수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이. 근데 보편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예시였어. 언어가 그렇고요. 음식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어, 한국어, 일본어가 있다라는 건 다 다르지만 언어라는 건 똑같은 거잖아. 마찬가지 음식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저 그렇거나 다 다르지만 음식에 반응한다라는 건 똑같은 거잖아.
이 얘기였죠. 그래서 두 가지 이 상반되는 그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고요. 그럼 뭐 여기는 해결됐지. 인간의 문화는 뭐에?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have things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인 것도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D로 시작하는 거 특징적이에요. 얘만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제 밑에는 뭐 달라요 라고 했으니까 diverse 같은 거 써도 괜찮겠지. 근데 이제 다른 단어를 쓴다면 distinct 쓰면 좋겠죠. 얘만 독특해. 근데 그러면서 come on 공통점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요. 또 7번만 해결하면 다음에 어려운 거 나오기 전까지는 또 간단해요. 자, 8번 갈게요. 8번은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그 실험 방법에 대한 얘기야. 나 실험에 대한 얘기 할 거야. 근데 실험하려면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글이고요. 요거랑 관련된 소재도 되게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야.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실험에 있어서 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변인이 있는데요. 이 변인 중에 핵심이 되는 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얘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실험할 때 외부 요인을 통제하는 거에 대한 얘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 보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생각해보자. 일반적인 표준 과학 실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 그랬고요. 근데 이 실험 왜 하냐면 알아보기 위해서 한대요. 어떻게 특정한 세탁세제가요 블리치 표백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표준 과학 실험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제일 처음부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얘 들어보면서 시작하겠다는 거죠. 세탁세제가 표백할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키워드 할 때 세탁세제, 표백이라고 썼으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예시를 들어주고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얘기 했던 거야 라고 결론 내줄 거예요. 일단 그럼 키워드가 뭐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돼. 표준 과학 실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너무 지엽적인 거에 빠지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뭐 하는 요인이 있냐? 그 세제가 활성화되도록 야기시키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활성화되도록 야기시키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 이 세제가 뭐랑 만나가지고 반응을 할 거야. 근데 그 뭐랑 만나서 반응을 하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인들이 뭔지 설명해 줄 거야. 이것은요. 당연히 thes는 factors들이 받아오는 거겠지. 이 요인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야? 그 세제에 뭐 유효 성분 같은 거,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성분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 세제가 섞이는 물의 유형이나 아니면 temperature, 어떤 온도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세탁되는 물질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될 수도 있겠지. 즉 세탁을 할 건데 면이야, 실크야, 마야 이런 거에 따라서 표백이 되냐 안 되냐가 또 나눠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기계요. 어떤 세탁기 썼어? LG 거 썼어? 삼성 거 썼어?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작용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if any 어찌됐든 간에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게 있을 수 있어? 그 세제가 사용되는 세탁이 사용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쭉 나열해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으면 됐고요. 자, 그럼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이거야. 근데 어떤 실험은 이 실험 왜 한다 그랬어? 대체 뭐가 그 표백을 야기시키는지를 보고자 하는 이 실험에서요. Would you have to be devised? 반드시 뭐 해야 된대? 설계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해줘야 돼. 대절이라는 것을요. 핵심적인 요인이 적절하게 뭐 돼야 돼? isolated, 분리되어야만 해요. 뭐로부터? 다른 변인들로부터요. 다른 변인들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요. 근데 내가 이 중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할 필요가 있어?
빼버려야겠지. 즉 얘만 따로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여기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야? 라고 했으면 사실 이렇게 정리해왔어야 돼. 이거 지금 실험에 대한 얘기예요. 그치? 실험에서 뭐가 중요해? 변수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변수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고 이게 이 글의 핵심인 거야. 세제가 표백이가 아니라요. 알겠어?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똑같이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세제 얘기 다시 해줄게. 세제 지금 뭐 하는 거야? 얘 들어주는 부분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 들어주는 부분은 키워드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가설이 있다면 어떤 가설을 세워요? 그 표백을 일으키는 것이 염소다 라고 만약에 내가 가설을 세운다면 이 염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 염소가 뭔 거야? crucial factors인 거지. 그러니까 얘 뭐 해야 돼? isolated 돼야 돼요. 어떻게 isolated 될 거야? 실험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대절이라는 것을. 모든 다른 요인들이요. 염소 뺀 나머지 것들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이 똑같은 상태에서 염소가 있어 없어를 가지고서 결정해야겠죠. 뭐가? 그 세택세제가 표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염소의 유무만 아니면 얘가 맞냐 적냐 이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즉 다른 것들 뭐 할 수 있어야 돼?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부분 여기도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다른 요인들 똑같이 유지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어디에 빈칸이 뚫어져 있었는지 보진 않았는데 빈칸 문제를 낸다면 얘랑 같은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의 빈칸을 뚫어놓거나 여기서 찾아와. 얘의 빈칸을 뚫어놓거나 여기서 찾아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줬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뚫어있지 않았다면 내신에서 나왔을 때 둘 중에 충분히 빈칸 뚫어서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볼 때도 얘랑 같은 얘기 하네. 그러면은 여기서 빈칸 문제 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읽으면 좋겠죠. 내용들이 간단했어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첫 번째 나 표준 과학 실험에 대한 얘기 할 거야 라고 썼고요. 이 표준 과학 실험에는 당연히 그 결과를 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변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냥 이거에 대한 예시로 계속 세제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세제가 어떻게 표백을 할 수 있지? 라는 원인을 찾으려면 염소 외에 다른 변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됐죠? 그럼 제목으로 뭘 쓸 수 있을까? 실험에서는 독립변수가 필요해요. 외부 요인을 통제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여기 보니까 need, 필요가 있어요. 뭐 할 필요가 있어?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치? 외부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other than이라고 하면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지. 뭘 제외하고? 중요한 거 제외하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그쵸? 그럼 뭘 쓰면 되냐? C는 너무 쉽지. 컨트롤링이 들어가겠죠.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외부 변인이라는 의미가 돼야 되는데 P로 시작할 거래. 뭐 쓰면 좋을까? 외부 변인. 페리페럴이야. 무슨 뜻이야? 주변에 란 뜻이죠. 주변에 주위에 란 뜻이고 굉장히 종종 쓰이는 단어예요. 요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변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뭘 제외하고 핵심적인 거 제외하고 지금 뭐 할 건데? 원인과 결과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인과관계란 의미로 causality 쓰면 좋겠네요. 표백이란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뭐야?를 알고자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9번이요. 다 했어? 모의고사. 일단 듣기 빼고 50분 해. 핸드폰으로 타이머 맞춰놓고. 자, 9번이요. 9번도 뭐 우리가 다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런 얘기고요. 요즘에 이제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지. AI에 대한 얘기였어. 그치? 여기 이제 AI가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AI 중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생각하면 쉬워요. 뭐? 챗 GPT 같은 거. 그래서 챗 GPT가 이래요. 챗 GPT가 이래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AI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 할 거야. 얘가 인간의 지식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근데 그거 어때요? paradoxical, 역설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AI가 인간의 지식에 영향을 줄 건데 그거 역설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역설이라는 건 모순되는 두 가지가 같이 존재를 하는 걸 역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키워드가 뭐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장에 다 체크가 돼서 써야 되는 거고요. 이게 주제니까. 왜? AI가 끼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거 역설적이에요. 가 그냥 키워드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역설적인지를 쭉 설명을 해주겠죠. 자, 한편으로 봤을 때요. AI 중개자는 즉 챗 GPT 같은 것은 탐색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어요. 방대한 데이터를.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것은 vast, 굉장히 방대해요. 훨씬 더 방대하다. 뭐보다?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의 마음보다요. 인간이 could have previously 이전에 상상할 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 여기서 지금 unaided human mind라 그랬어.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이래. 뭐에 도움을 받지 않는? AI에. 그치? 컴퓨터에 도움을 받지 않는 그냥 생인간. 생인간이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당연히 AI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겠죠. 당연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AI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플러스적인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뭐 할 거래? On the other, 반면에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마이너스 얘기가 같이 나오겠네요. 자, 근데 이러한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라 그랬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요. engage with 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야. 자,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 그랬잖아. 이 능력 좋은 능력이었잖아. 근데 이 능력은 아마도 얘가 또한 뭐 할 수 있어? accentuate, 강조할 수 있어요. 뭐를 강조할 수 있어? 조작과 오류라는 형태를 강조해 줄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조작과 오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강조할 수 있어. 즉, 두 개가 다 있으니까 역설적이에요. 다 설명해 줬어요. 그쵸? 그럼 방대한 양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건 굳이 왜 그러냐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조작과 오류의 형태를 강조한다? 왜? 이게 무슨 말인데? 모르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부터 이거에 대한 설명해줘야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 AI는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열정을 exploit가 무슨 뜻이지?
그냥 하면은 이용하나라고 나와요. 근데 이 exploit가 그냥 단순하게 use의 의미는 아니지.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 나쁘게요. 그치? 그래서 착취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죠. 인간의 그 마음을 착취할 수 있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연 나쁜 거지. 그리고 exploiting human passion을 보자마자 위에 있는 어떤 거랑 연결시켜야 돼요? 인간의 마음을 착취할 수 있대. 뭐 하는 거야? 조작하는 거죠. 나 지금 조작과 에러 중에서 조작에 대한 얘기 먼저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조작하냐면 인간의 마음을 착취할 수 있어요. 더 효과적으로. 뭐보다? 전통적인 프로파간다라고 하면 선전 이런 것들이야. 전통적인 선전보다 인간의 마음을 더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대. 즉 조작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전통적인 선전 같은 거 뭐 있어? 옛날에 뭐 전통적으로 포스터 같은 거 붙이는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거.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인간의 마음으로 둘만 낳아 라고 이용하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기 스스로를 테일러 맞추는 거죠. 맞춤으로써요. 인간의 선호나 본능에 맞춰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재단할 거예요. 재단하면서 AI는 끌어낼 수 있어요. 반응을 끌어낼 수 있대요. 어떤 반응을 끌어낼 수 있냐면 그것의 창조자나 사용자가 원하는 반응을 끌어낼 수 있어요. 즉 개인 맞춤화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딱 얘한테 맞춰줄 수 있는데 그게 좋게 맞추는 게 아니라 착취한다고 했으니까 조작하는 거, 나쁘게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거, 본능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걔가 원하는 결과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챗 GPT에다가 이런 거 수행평가 대신 써줘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전부 다 10명이면 10명한테 똑같은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옛날에 어떤 거 했지? 요즘에 뭐 검색했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결과를 내주는 거지. 딱 내가 좋아하게끔.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하게 AI 중개자를 배치하는 것이요. 즉 챗 GPT 같은 거 사용하는 게 또한 증폭시킬 수 있어요. 뭘 증폭시킬 수 있어? 내재적인 편견을 증폭시킬 수 있대요. 편견이라는 거 뭐랑 위에 거 연결시킬 수 있어? 오류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사실이 아닌 거잖아. 그치? 편견이라는 거. 사실이 아닌 거기 때문에 에러라고 이렇게 치환시켜서 볼 수 있겠지. 위에서는 그럼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했으면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AI라는 거는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비록 뭐일지라도 그 AI 중개자가 즉 챗 GPT 같은 것이 기술적으로 인간의 통제 아래 있을지라도 인간이 통제를 하는 거지만 얘가 인간한테 뭘 갖다 줄 수 있어? 편견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즉 인간보다 뭔가를 더 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설명해 줄 거야.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뭐가 내재돼 있어요? 시장 경제의 어떤 힘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의 역학관계가 촉진시킬 수 있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아니면 검색 엔진 같은 것이 정보를 보여주도록 이렇게 촉진시킬 수가 있대요. 근데 어떤 정보를 보여줘? 사실인 정보를 보여줘야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용자가 가장 흥미있다고 생각할 만한 정보를 보여주게끔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SNS 봐봐. 광고 나올 거야. 근데 어떤 광고 나올 거야? 내가 방금 전에 검색했던 여성 쇼핑몰이라고 했던 거 인스타 키면은 여성 쇼핑몰 나올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이요. 그냥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나한테 맞춰서 이거 너가 좋아할 만한 거 줄게 라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떤 정보만 보게 되지?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보게 되죠. 이게 어떤 거야? 편견적인 거죠. 한쪽에 치우친 거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니플레이션하고 에러가 있어서요. 그 결과적으로 이 정보는 어떤 정보? 사용자가 보기를 원할 거라고 여겨지는 그 정보는요. 즉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은 그 정보는 이제 prioritized 뭐 될 거야? 우선순위로 배치될 거예요. 뭐 이렇게 검색했어. 약의 부작용이라고 검색하면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있을 건데 1페이지 어떤 거 주는 거야? 이 사람은 약이 부작용 있다고 약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얘기만 쭉 배치가 되겠지. 부작용 잘못된 거야 라는 얘기는 뒤쪽으로 배치를 해줄 거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화 될 거예요. 즉 편견이 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되겠어? 진실이라는 것을 왜곡하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나쁜 거지. 그쵸? 그래서 진실로 대표되는 그런 이미지, 사진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라고 계속해서 문제점 얘기했고요. 마지막 정리해 줄 거야. 그러니까 much of technology라고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as가 들어갔고요. 뒤에 보니까 technology accelerated라고 해서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들어갔어. 그치? 그럼 이 as는 뭐라는 거야? 접속사라는 거지. 그럼 as는 굉장히 많은 뜻으로 쓰일 수 있어.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할 때, 등등,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그치?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접속사는 사실 제일 문장 앞에 와서 주어 동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as 앞에 지금 보는 것처럼 형용사나 부사가 띡 등장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딱 한 가지야. 얘 뭐라고 해석할 거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as가 쓰였는데 접속사로 쓰였는데 제일 앞에 있지 않고 형용사 다음에 부사 다음에 오면은 아예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의 의미로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술이 가속화 시킬지라도요. 정보의 생산 속도와 정보가 전파되는 속도를 기술이 가속화시켰을지라도 이건 좋은 거잖아. 정보를 많이 생산해내고 많이 전파시켰으니까 그랬을지라도 19세기랑 20세기엔 그랬거든. 근데 in this era,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정보가 is being altered, 대체되는 시기예요. 정보가 바뀌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뭐에 의해서 바뀌냐면 AI를 배치함으로써요. AI를 어디다 배치했대? 정보를 전파시키는 과정에. 지금 AI가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AI를 배치함으로써 지금 이 시대는 단순하게 정보 생산이 가속화되고 정보 전파가 가속화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정보가 바뀌고 있는 시기래요. 어떻게 바뀌어? 조작되고요. 오류가 있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정보가 바뀌고 있어요 라는 얘기는 당연히 부정적인 어조로 지금 쓰여진 거였겠죠.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소재지.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 우리한테 중립적인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좋아할 만한 거, 빅데이터 이런 것들 통해서 걔한테 맞춤 정보를 주는 거.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AI에 대한 얘기죠. AI가 뭐 할 수 있어? 인간의 지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영향 줄 거야? 역설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즉 좋게도 줄 거고요. 나쁘게도 줄 거예요. 좋게 주는 건 조금만 얘기했어. 플러스는 무슨 얘기였지? 뭐 할 수 있어? 얘가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인간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요. 좋은 거였어. 근데 역설적이니까 동시에 부정적인 것도 존재를 해요. 이 AI가 주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일 수 있어요? 데이터를 조작하고요. 오류도, 즉 왜곡시키는 정보도 많이 줘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얘 정리하면요. 두 가지 나왔으니까 AI가 인간한테 끼치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좋은 것과 나쁜 걸 다 가지고 있어. 이거 우리 뭐라 그러지? 동전의 양면이야. 양날의 검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쓰였고요. 자, 그래서 AI가 인간의 지식에 끼치는 pros and cons라는 것도 찬반, 즉 좋은 점과 나쁜 점 이거였고요. A, dis 뭐 들어갈 거야? advantage야. 장점과 그럼 얘도 disadvantage 들어가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얘도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이어서 할게요.